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면성입니다. 오늘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인강 입성 설명서를 라는 강의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고요. 영어 강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과목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강 입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뭐냐. 1번 패기입니다. 패기. 패기가 없으면 인강은 꿈도 못 꿉니다. 근데 패기가 있어야지만 인강을 나는 반드시 인강에 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떨치겠어. 이런 패기가 있어야 돼요. 저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패기가 없는 강사분들은 사실 뭐 그냥 소소하게 강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데 만족하시면 사실은 분들 같아요. 대부분 강사의 길을 걷는 분들은 패기 없으실 리가 없습니다. 강사는 패기의 직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패기는 강사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다른 강사가 강연하는 거 보고는 뭐야?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게 패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패기만 있는 겁니다. 패기만 있는 거예요. 실력이 뒷받침되는 패기는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패기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패기보다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실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들을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항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단편적인 예를 들게요. will이란 단어가 있죠. will, 조동사. will의 시제가 무엇입니까? 를 답해 주세요. 저 새끼 뭐지? 저 별것도 아닌 걸 질문해? will은 당연히 미래지, 미래 시제지. 미래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오답을 택하신 겁니다. will의 시제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럼 will의 시제는 뭘까요? 선생님들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will의 과거형이 뭐죠? would잖아요. would의 현재형이 뭡니까? 다시요. will의 과거형이 뭐예요? would예요. 그럼 would의 현재형이 뭐예요? will이잖아요. 현재형은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형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반박해 보세요. 반박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반박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will의 시는 현재가 맞습니다. 영어 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시제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2시제도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들은 12시제가 진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진행이라든지 완료, 완료 진행 얘네들은 시제가 아니라 시상이라는 애입니다. 아니 학생들한테 선생님 그런 것까지 설명하실 겁니까? 시상까지?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국어 문법에서 1학년이 이미 시상을 배웁니다. 완료상, 진행상이라고 배워요. 국어 문법에서. 그 어떻게 보면 문법, 언어학적인 문법의 실력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영어 선생님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완료, 진행은 시상이라는 거예요. 시상. 시제가 아니고 시제 안의 상태, 어스펙트입니다.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will이라고 하는 것의 시제는 현재고요. 그럼 선생님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시제가 아니라 의미예요.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여기 존재합니다. 국어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있어요. 국어는 어미를 바꿔가지고 이 시제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영어는요. go라는 단어의 과거형이 went고 went의 현재형이 go나 goes지만 미래형인 goal 이런 단어 있습니까? I go to school tomorrow 이런 말 없잖아요. 골이 존재하게 되면 미래 시제가 있는 겁니다. 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시제가 없어서 미래의 의미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현재 시제를 쓰면은 물론 미래가 표현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미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서 쓰는 게 조동사 will인 겁니다. 조동사는 도울 조자인 건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조동사예요. will은 현재 시제를 가지고 이 현재 시제의 will이 첫 번째 미래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재의 고집
현재의 습관,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예측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ill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will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미래 아닌 것도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will이 현재의 고집과 현재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로 보내버리면 would가 과거의 고집,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는 의미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생님들이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거를 가지고 계셔야 영어를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이 장사라고 해요. 강의도 장사니까 일종의 강사에게 있어서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소한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가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일본식 문법 잘못된 거 가르치지 않아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용 보면 똑같아요. 그럼 답답합니다. 몰라요. 본인도 모르면서 그냥 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 똑같은데 상자 포장만 바꾼 겁니다.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그 내용의 차별화를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실력 키우셔야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단편적인 것 뿐이고 모든 지문을 봤을 때 어떤 구조인지 보셔야 되고 왜 이 표현이 쓰여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문맥에서 이런 어떤 의미인지까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보면 인간 강사라고 해도 실력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주혜연 선생님 같은 사람들, 주혜연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 강사분들은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막 유명한 강사들 중에는 막 허접한 것들도 나와요. 그걸 보면 실력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여러분 선생님들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도 일타될 수 있으면 그거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강사가 돼서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에 휩싸일 수도 있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민석이라는 강사분이 뛰어난 재능이 있죠. 설명 재밌게 하고 말 잘하고. 그죠?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명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뛰어나시지만 정확하지 못한 내용을 막 설명하시다가 그러다가 막 욕먹게 되고 막 그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실력을 충분치 못한 불완전한 실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강사로서 영원히 유명해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항상 우여곡절을 겪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력은 기본적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실력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실력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강사를 위한 뭐 제가 깔아놓은 강의 같은 것들 그런 거 보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력은 키우실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가끔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너무 질문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에 너무 많이 깊이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학생들 중에도 공부 방법만 막 계속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강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당장 책이라도 사시거나 강의라도 유료 강의 결제를 하시거나 해서 보시면 돼요. 자기가 보고 이건 진짜 올바른 내용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고유의 색상입니다. 다 똑같으면 차별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유의 색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텐츠,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내용에서의 차별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의 차별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방식의 차별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차별할 게 없으면 머리 색깔이라도 바꾸시거나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특이한 색깔이 있구나라고 느껴야 재밌거든요. 아니면 저 사람은 이 문제를 되게 독특하게 접근하네? 근데 되네? 이런 걸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그거 하나에 확 매료될 수도 있다고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필요한 겁니다. 포장일 뿐인데요. 포장도 잘하면 물건 잘 팔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아요. 고유의 색깔도
가셔야 된다. 인강 일성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관리도 잘하시면 좋죠.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잘생겨지는 거? 성형술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지만 하고 싶지도 않지만 잘생겨지는 거 모르겠어요. 강사들 남자 강사들 중에도 성형술을 한 강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드라마 볼 때 잘생기고 예쁜 여주인공 나오는 드라마 보고 싶지. 사람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다? 그게 올바른 거냐 하는 건 차후의 문제고요. 사람들이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폰이 왜 좋아? 뭐 기능이 좋아서 그냥 예뻐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 필요하고 고유의 세계 그 포장까지 포함하는 개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가장 강점이 뭐냐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젊음이거든요. 젊음이 아름다움. 물론 그 중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있지만 젊음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젊으신 분들은 그 아름다움이 있지만 실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죠? 나이 많은 분들 중에 실력이 있는 분들 계시지만 또 이제 그 젊음의 아름다움이 없고 네.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타 강사가 30대 중후반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젊음의 아름다움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실력도 있는 그 균형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아닐까 싶어요. 실력 그래프, 젊음의 아름다운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인강 입성을 위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런 걸 키웠어요. 나만의 고유의 색이 있어요. 아무리 어필해봤자, 아무리 이력서 넣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강계는 진짜 이게 만리장성 같은 곳이에요. 들어만 잘 안 나오는데 밖에 있는 사람 잘 못 들어가요. 철옹성 같습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강 쉬면서 인강 업체에 이력서 넣어보는데 연락도 안 옵니다. 한번 당장 이력서 넣어보세요. 유명한 업체에 한 두세 군데 넣어보세요. 연락 오나 안 오나. 연락 오면 진짜 행운인 거고요. 대부분 연락 안 올 겁니다. 뭐 잘 받았습니다. 이력서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얘기도 안 와요. 그냥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인강이에요. 그러면 인강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벤트가. 그러니까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수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어떤 일에 연관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서 난 너무 예쁘대, 너무 잘생겼대. 그러면 될 수 있어요. 뭐 주혜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뭐 예쁘신데 강의도 잘해. 그래가지고 확 회자되면서 인간계에 입성하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만 잘한 게 아니라 예뻐. 그러니까 대충 예쁜 게 아니라 되게 예뻐. 연예인급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인강을 입성을 쉽게 하셨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에 나왔다 어떤 강사가 그래서 뭐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1등 했다. 와, 그 강사 진짜 실력 있나 보네. 이런 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무슨 강사 왜 그 요즘에 보면 Sing Again 같이 실력 있는 가수들을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있어도 잘 화면에 못 나오게 되면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내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강사 경연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를 해서 거기서 훌륭하게 그 뽑힌다라고 하면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죠. 특히 이거는 인강 업체에서 이벤트처럼 만약에 어떤 강사 채용 프로그램, 선발 이벤트 이런 걸 하게 된다면 무조건 참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험생 카페에서 이것도 이제 한물 간 것 같은데 수험생 카페나 SNS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데서 학생들의 어떤 호응을 엄청나게 끌어내는 그러한 뭔가를 하면 그래서 인지도가 생기면 인강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투스의 금음달이라는 국어 선생님이 리트하고 미트하고 막 이런 것들 가지고서 국어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자료를 배포했는데 확 떠가지고 그때 이투스에 입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뭔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EBS 들어가시든가요. EBS 들어가서 EBS에서 확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스카우트 되시든가, 아니면 뭐 강남구청 인강이든 조금 들어가기 쉬운 데 가셔서 거기서 확 떠서 무슨 일이 있으면, 뜬다는 얘기는 뭐 아이들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뜨거워서 막 회자돼서 나오신다든지, 이건 나쁜 거지만 바이럴 마케팅을 쓰신다든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댓글 알바 아닙니까? 댓글 알바. 댓글 알바 옛날에 강사를 많이 썼어요. 뭐 삽자로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아프게 되신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댓글 알바 사건이 한때 되게 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은퇴한 강사도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나 유튜버인데 진짜로 유튜버로도 입성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버에서 내가 20만 명, 30만 명의 그 팔로워가 있어라든지 아니면 회원이 있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파워예요. 파워입니다. 인강업체가 그 누군가 새로운 그 무명의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 키워가지고 막 올려야지, 아니에요. 이미 뭔가를 보여준 사람을 데려갑니다. 보여준 사람을. 그러니까 그 보여준다는 뭔가의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단과를 열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수능 강의 단과를 열어도 요즘에 거의 강의가 안 되는데, 만약에 영어 강의 단과를 열어서 한 강좌에 100명 정도 넣고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당장 내려갈 겁니다.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위에서 얘기한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뭔가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이 있어야 됩니다. 이벤트가 있어도 운이 없으면 안 돼요. 운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인맥이라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맥이. 제가 좀 이따 저의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강 입성 과정의 실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의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강남 청설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순회 강사였고, 근데 당시에 제가 변형 문제를 다 직접 만들었어요. 변형 문제를 10몇 년 동안 만들었으니 뭐 변형 문제 만드는 능력에 있어서는 자신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품질 좋은 문제 만들 수 있어. 시중에 유료로 풀리는 문제보다도 더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깝잖아요. 제가 보는 학생들만 주기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떤 수험생 사이트에다가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진짜 그 엄청난 조회수와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갑자기 와 이렇게 막 그 부풀어 오르는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는 학생이 막 갑자기 많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지도가 쌓인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얘기 드려야겠구나. 사실은 제가 강남 청설학원에 있을 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강을 갖고 있던 강남 청설이, 즉 이투스라는 게 강남 청설 소유의 인강 회사잖아요. 이투스가 강남 청설을 먹은 게 아니라 강남 청설이 이투스를 먹은 겁니다. 강남 청설 소유의 이투스, 그러니까 강남 청설이 이투스를 소유하게 되면서 거기 이투스에 있었던 김 H로 시작되는 그 이사님이 강사를 육성해서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강에 진출을 시킬 만한 강사를 뽑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코스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게 딱 사내에 딱 강남 청소에 딱 나왔을 때 바로 지원했어요. 바로 지원해서 뭐 테스트 받고, 그리고 테스트 받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이투스에서 인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인강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인강 교육 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투입이 됐어요. 그때 투입될 때 또 재밌는 게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100일 만에 서울대 브레이크인가 모르는 희한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인강교육 받았던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저는 참여 안 했지만 저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저한테 자리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이투스를 바로 런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벤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런칭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그분들 중에 남아있는 분들은 전무합니다.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투스에서 인강교육을 받고 투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 강사도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조인환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셨고요. 영어 강사를 한 번에 투입하는 거는 좀 분산되니까, 초점이 분산되니까 그 순차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제가 젊으니까 그 당시에 30대 뭐 초반 정도 됐으니까 초중반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나중에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싫어요. 저는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조인환이라는 형님은 인강에 투입이 되셔서 이투스에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엄청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투입의 날을 막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경영진이 이쪽 이투스 쪽의 그 이사들을 물갈이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업체에 있던 강사들을 막 불러오면서 그 경영진까지 데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수뇌부가 바뀌어요. 이투스 쪽에.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 투입이 안 됐어요. 운이 없는 거죠. 착한 척 하다가. 그죠? 나도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EBS도 아마 지원을 그때 했었을 것 같아요. EBS도 지원을 했었고 안 되는 바람에. 근데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험생 사이트에 자료를 올렸는데 엄청난 반응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서 인강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인강 강사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달려갔습니다. 그 업체는 인강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약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투스에서 받은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그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시스템을 거의 만들어줬어요. 처음엔 인강할 곳도 없어가지고 강남 청솔에 있는 그 강의실 빌려가지고 제가 업법 함정 공략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업법 함정 공략. 어차피 그 당시에는 EBS에서밖에 업법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럼 EBS에서 업법이 나오면 문제될 만한 부분들만 모아서 함정될 수 있는 부분만 모아서 강의를 했어요. 그게 터졌어요. 하자마자.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인강을 새로운 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터지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군문 강의 이런 게 막 팡팡팡 터지면서 영어 강의 매출에 있어서 그 이후로 아무도 제 매출을 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냈어요. 교재로는 매출을 깬 사람이 있겠지만 강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모의고사가 저하고 선배님 같이 만들었던 모의고사가 한 12,000부 정도 팔리면서 엄청난 기록을 바로 세워버리죠. 첫 번째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되게 화려한 데뷔를 한 겁니다, 제가. 근데 물론 나중에 그쪽 경영진이 이쪽 학원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학원계의 그런 상도덕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싸우고 계약 파기하고 나와서 소송 걸리고 그러면서 가게 된 게 비타에듀였고요. 비타에듀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뭐 지명도가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타에듀를 혼자 그냥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죠. 그 죽어가는 비타에듀의 산소 호흡기를 꼽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에듀 계약 기간 다 거기는 원래 하던 제대로 정상적인 업체니까 다 마치고 더 해달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더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와서 비타에듀에 그냥 산소 호흡기를 떼고 제가 나오면서 바로 비타에듀 얼마 안 돼서 문 닫거든요. 그래서 비타에듀 끝나고 나와서 혼자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저 다음에 그 업체에서 뜬 강사가 유대종 선생님이에요. 그 유대종 선생님이 메가스터디로 가면서 저를 메가스터디에 소개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저는 인맥이 많지 않아요. 막 강사를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유대종 선생님하고는 그 같은 업체에 있었다는 시작했다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사람 착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 메가스터디를 갔는데 그 메가스터디 인강을 소개를 저를 했는데 그 당시 메가스터디 1타였던 영어 선생님이 저희 입성을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유대종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유튜브만 하고 있다가 유대종 선생님이 메가스터디하고 싸우고 나오면서 그 스카이에듀를 들어가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메가스터디랑 싸운 건 아니지만 나중에 싸우게 됐죠. 스카이에듀 들어가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스카이에듀를 갑니다. 스카이에듀는 만성 적자 때문에 한 2년 정도 제가 들어가 나서 2년 만에 문을 닫거든요. 그 당시 들어갔을 때 한 5타로 들어갔다가 문 닫기 전에 2타까지 올렸는데 네, 끝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인강 안 하고 유튜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업체들에 들어가서 아직도 하고 싶어요. 자신도 있는데 기회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입성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인간계가 이렇습니다. 제 경우고요. 이제 다른 강사분들이 어떻게 인강을 있었는지를 보면 일단 뭐 주혜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EBS에 이렇게 선발되셔서 EBS에서 1타까지 올라가시고 EBS에서 1타까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EBS 데려가서 이투스에서 데려가서 이투스에서 1타 하고 있습니다. EBS 강사 중에 사설 업체에서 1타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주희연 선생님 거의 유일무이할 겁니다. 대부분은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EBS 선생님들 성공 잘 못하시더라고 신기하게. 이 주희연 선생님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투스에 아까 금문달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똑같은 저랑 똑같은 그 업체에서 자료집을 잘 만들어서 그거로 다 뜨셨습니다. 그거로 뜨면서 이투스에서 스카우트 해갔어요. 이투스가 어느 정도 힘이 있었을 때. 그리고 유대종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와 같은 업체에서 뜨셨고 메가스터디에서 데려간 거죠. 메가스터디에서 데려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어 강사 션티까지 그 업체에서 션티 같은 경우도 강의가 뭐 잘 돼서 뽑혀간 게 아니라 교재 주관지 잘 만들어서 뽑혀갔죠. 대성으로 뽑혀갔고 그 이후에는 그 업체에서 더 이상 강사 나오지 않습니다. 업체가 만약에 진짜 능력이 있으면 그 이후에 만들어내야 될 텐데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강사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벤트만 있으면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벤트를 만났을 때 확 빛이 나면서 그 기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입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잘 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옛날에 상대평가 시절에는 막 그 영어를 2,000명, 3,000명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단과에서. 그렇게 단과에서 막 어마어마한 숫자의 학생들을 가르치면 업체에서 연락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단과 학원에서 업체에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큰 단과 학원이라고 하면 다 커넥션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스카우트에 가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빼가면은 좋은 자원 놓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하죠. 그렇게 입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었을까요? 뭐 재종반에서 수업하다가 재종반에서 아주 막 인기 생겨서 인강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명학 선생님이 아마 재종반 수업하다가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선배님이 대성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대성학원에서 네, 이명학 선생님 처음에 그 재종반 대상으로다가 특강 같은 것도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인강은 입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획일적인 방식으로 정해진 방식으로다가 딱딱 정해진 길이 있다고 하면 쉬울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이쪽은 진짜 시기도 잘 맞아야 되고 운이 닿아야 됩니다. 운이 닿아야 돼요. 실력 있는 강사분들 많습니다. 실력 있는 강사분들 많은데 그런 운까지 맞이하는 강사분들은 극소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진짜 운이 중요합니다. 운이 중요해요. 네. 어떤 강사는 이런 강사도 있었어요. 실명은 얘기 안 할 텐데 어떤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저자가
자기 과목이 아닌 타 과목의 어떤 선생님을 추천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인강 데뷔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네. 그 이번까지 해서 이제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다. 지금 순간 이제 선생님 강사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사 여러분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인강 할래. 그냥 인강 할래라고 나는 인강 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 어떠한 그 인강을 위한 준비도 하지 않으시면 즉 패기만 있고 노력이 없으면 그러면 인강 못 하십니다. 이게 준비를 하고 실력을 갖추고 진짜 이벤트가 생겨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그냥 위시, 소망이지 그거는 소망이에요. 꿈하고 소망의 차이점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상이 아닙니다. 이상하고 옛날에 꿈하고 차이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꿈은 실현 불가능하고 이상은 실현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이상이 아니라 꿈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진인사는 노력입니다. 노력을 다하고 대천명은 운입니다. 운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없는 거면 사실 그거는 의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운이에요. 운은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굿을 100번을 하든 뭐 기도를 100일기로 하든 의미가 없어요. 운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초점 맞추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실력을 키우고 노력을 하고 이벤트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그 영어 강사들의 강의를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영어 강의적인 부분에서 실력이 뛰어난 강사들이지만 영어 외적인 부분에 실력이 진짜 뛰어난 강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명학 선생님이에요. 한국말 자체가 그냥 아이들한테 박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무슨 언변이 좋다, 말 약간 어눌한 스타일로 하거든요. 수업할 때 보면 죄송합니다 이명학 선생님.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막 언변이 뛰어나서 막 사기꾼 스타일로다가 사람들 꽉 끌어당기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은 약간 그러니까 유창하지 않지만 어눌하다고 하면 좀 아닐 것 같아요. 유창하지 않지만 진심에 담겨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막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한 마디 딱 들으면 애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 강의 들으면서 저도 와, 저 표현 멋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영수 선생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명학 선생님은 수업에 하는 말 그런 것들을 평상시 계속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잘 들은 사람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학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진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언변이 아니라. 언변이 좋은 강사들은 있죠. 초삭초삭 되는 듯한 그런 언변, 좋은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 강사들도 있지만 이명학 선생님 그 부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맨날 그 생각 한대잖아요. 평상시에 선생님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더 쉽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실력이에요. 실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단순히 영어 실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이 입에 회자되는 강사에겐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그 차별화된 고유의 색깔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진인사예요. 아시겠죠? 그래놓고 때를 기다리세요. 대천명입니다. 노력이 30%, 운이 한 70%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옛날 분들, 조상님들의 무슨 표현도 있는데 그게 지금 운기, 뭐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인강의 꿈이 있으시다고 하면 바로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앞으로 준비하면 되겠지. 오늘은 술 한잔 해야지. 오늘이 내일이 또 오늘 되고요. 그 다음 날도 또 오늘이 됩니다. 오늘은 술 한잔, 오늘은 술 한잔. 계속해서 선생님의 발전을 위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당장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지 않고 뭔가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네, 이것으로 오늘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인강 입성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